안녕하세요. 깊고 조용히 뻗어나가는 고독한 나무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퇴근은 잘 하셨나요? 네, 저는 고독한 나무 여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만의 시간, 여러분다운 삶의 방향을 같이 고민해 보시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랑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그 대화는 편했나요? 아니면 좀 불편했나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늘 찾아오잖아요. 예전에는 같이 술잔도 기울이던 사람이 어느샌가 왜 이렇게 낯설고 답답한지 모르겠고, 반대로 예전에는 되게 쌍욕하던 사람이랑 웃으면서 일하게 되는 날도 있고요. 요즘 정치는 좀 이보다 더하죠. 특히 요새 돌아가는 국제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냉정하고 가끔은 너무 계산적이어서 좀 섬뜩할 정도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미국은 중국이랑 무역 전쟁 벌이면서 러시아는 또 제재한다고 난리죠. 근데 또 보면 미국이 러시아랑 다시 손잡으려는 움직임도 보여요. 중국도 그렇죠. 이럴 때 드는 생각이,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랑 친한 거야?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관계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죠. 다만 하나는 확실한데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네, 오늘 이야기는요. 비트코인의 한국 아버지시죠. 오태민 작가 책에서 가져왔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하찮은 이 인간관계랑 아주 많이 닮아 있는 아주 거대한 스토리입니다. 편하게 들어보세요. 시간을 좀 돌려볼까요? 1960년대 딱 냉전의 한가운데입니다. 세상은 미국과 소련, 이 초강대국의 냉전이라는 이름으로 팽팽하게 대립 중이었죠. 그런 와중에 중국은요, 혼자서 혼돈의 카오스, 자기들끼리 드라마 한 편을 찍고 있었어요. 그 당시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무리수를 던졌다가 일단 망했습니다. 뭔 놈의 경제 실험을 벌인 건지 결과는 참담했죠. 지도자로서의 신뢰는 바닥나고 더 최악인 건 그 실책이 자기한테 돌아올까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문화혁명이라는 거 터트리죠. 그냥 이런 식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고 저 부패한 지식인들이다. 그렇게 중국 문화혁명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학생들, 특히 홍위병이라는 청년 조직을 앞세워서요. 선생님도 때리고 작가도 때리고 전통을 막 때려 부수면서 나라 전체를 그냥 들쑤셔놔요. 그 결과는요. 중국은 10년 동안 나라가 사실상 정지되어 버리죠. 외교는 다 끊기고요. 경제는 바닥이 납니다. 이념은 극단의 극단, 거의 사이비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죠. 그 와중에 중국은 나름 한편이던 소련도 싫어졌어요. 그 당시 소련이 점점 그 서방이랑 타협하려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소련한테 얘기를 했죠. 야, 너 공산주의 하기로 했잖아. 왜 갑자기 자본주의 흉내를 내냐? 변했어. 실망이야. 이거를 바로 수정주의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같은 공산주의 속에서 다른 노선을 타는 소련을 경멸하게 되고, 급기야 이 갈등은 실제 무력 충돌로도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수리강 사건인데요. 1969년 중국과 소련 사이의 국경인 우수리강 근처에서 양국 군대가 총격전을 벌이고 실제 사망자도 나왔죠. 이건 단순한 국경 싸움이 아니었어요. 중국과 소련이 더 이상 한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바로 기회를 포착합니다. 분위기 좋네? 중국이랑 소련 싸워? 그래서 바로 계산에 들어가죠. 중국은 지금 고립돼 있고 경제는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고 외교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 그때 미국 닉슨 대통령이 과감하게 중국에게 손을 내밉니다.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지독하게 현실 전략을 구사해서요. 중국이랑 편먹고 소련을 눌러버릴 작정이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1972년 역사적인 장면이죠.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전 세계가 경악을 하죠. 공산주의의 본산과 자유주의의 대장이 악수를 한다고? 다 뜨악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이 미국을 진심으로 좋아했을 리는 없죠. 중국이 그때 쓴 전략이 바로 EEJ, 즉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는 고전 외교술이에요. 당시 중국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직접 싸울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두 강대국, 미국과 소련을 일부러 부딪히게 만들고 자신은 그 사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을 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결국 감정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생존 기술. 바로 그게 둘 사이를 손잡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손잡음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 중국의 대탕트 화해인데요. 이 전략적 악수가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가장 먼저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철수하는 데 성공해요.
아니 왜 갑자기 베트남전이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베트남전 철수야말로 세계 질서를 재편한 열쇠였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1960년, 7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수렁에 빠져버려요. 돈도 너무 많이 쓰고 사람도 너무 많이 잃고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최악이었죠. 근데 그냥 철수해버리면 공산주의에 졌다는 낙인이 찍힐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건 당시 냉전 한가운데 있는 미국에게는 엄청난 굴욕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머리를 굴려요. 아, 어떻게 체면을 챙기면서 빠질 수 있지? 그래서 그 회답이 바로 이 중국과의 화해, 대탕트에 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전략적 한 수였는데요. 왜냐하면 중국과 가까워지면 소련을 압박할 수 있고 중국을 회유하면 이 북베트남을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와중에 중국이 미국 손을 잡아준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마오쩌둥 체제가 흔들리고 있었고 소련과의 관계도 그닥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의 힘을 빌리면 소련도 견제할 수 있고 자기들 경제개혁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체면 유지하면서 베트남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출구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철수를 했냐면요.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았죠. 중국은 공산주의 진영의 북베트남한테 가서 너무 세게 밀어붙이지 말라고 회유를 해줍니다. 얘들아, 쟤네 미국 빠질 테니까 너무 세게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미국은 공식적으로 철군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철군을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평화롭게 빠졌다는 모양새를 갖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에서 진 게 아니고 전쟁을 외교적으로 정리했다는 체면을 유지했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수교를 맺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게 곧 경제개혁의 신호탄이 됩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중국이 손잡는 바람에 외교적으로 다 고립되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소련 몰락의 씨앗이 되죠. 그리고 덧붙이면 이게 단순한 철수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무기가 아니라 외교로 전쟁을 끝낸 거의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전쟁의 종착역이 총이 아니라 악수였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미국 소련이라는 초강대국 양자 냉전 구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요. 망해가던 중국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시대에서 덩샤오핑 체제로 넘어갔죠. 개혁 개방의 시대가 열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 중국의 모습이 그때부터 갖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의 한 번의 악수, 그 여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전 세계가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무기가 아니라 악수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미국, 중국 대탕트가 가진 힘이었어요. 그렇게 견고하던 세계 냉전의 흐름은 이때를 기점으로 통째로 뒤집히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시계를 다시 2025년으로 돌려보죠. 지금도 그때랑 비슷한 그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냥 옷만 갈아입었습니다. 미국은 다시 중국을 압박 중이고요. 얼마나 압박이 심하길래 산골짜기 어르신들도 다 알고 계실 지경입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중국도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 요새를 가리켜서 신냉전 시대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이 러시아한테는 태도가 또 다르죠. 우크라이나 침공 잘못됐다 말은 하는데 이번 관세 대상에서는 러시아만 쏙 빼줬습니다. 러시아만 차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중국 견제용으로 이 러시아에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모양새가 눈에 빤히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랑 싸우면 안 되는 입장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확실한 거죠. 중국이 진짜 위협이 되니까 러시아는 지금 좀 내버려두자 이겁니다. 반면 중국은요, 러시아랑도 열심히 친한 척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 거래하고 무기 거래하고 이 약간 속이 뻔한 플러팅을 하면서 서로 눈치 보고 속내 숨기고 서로를 경계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미국은 군사 에너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의 미묘한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극단적인 대결로는 안 가려고 하죠. 중국은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진짜 친구는 아니에요. 뭐 에너지 무기 거래 공동 훈련 뭐 이런 거는 하는데 내심 이제 서로를 경계하고 당연히 의심하겠죠. 즉 강대국끼리 또다시 새롭게 손을 잡고 새롭게 또 적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이해관계랑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런 흐름은 한 가지 질문으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하고 누구랑 손잡아야 할까? 이 질문에는 이념보다는 힘과 전략이 먼저 움직이죠. 국가 간의 외교는 절대적으로 손을 잡되 속은 숨긴다. 눈웃음은 치지만 주먹은 꽉 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누구와 손잡고 누굴 적으로 만들지
새로운 조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 간의 이런 모습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겪은 그 미묘한 사회생활도 굉장히 같은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판을 읽은 다른 나라들이 공통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판국에 아무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진 않는다. 사실 아까처럼 저희가 누구와 싸워야 하고 누구와 손잡아야 할까? 이 질문 전에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진짜 무섭지만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체감한 나라들부터 움직이고 있어요. 애초에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들한테 방위비 압박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이번에 이제 군비 확장을 발표했고, 일본은 방위비 지출을 전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버렸습니다. 대만은 뭐 중국의 압박을 받기도 하니까 국민 전체를 예비군 체제로 정비를 하고 있죠. 한국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죠. 뭐 트럼프 눈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자주국방, 뭐 무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더 이상 미국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니들 나라 니들이 지켜라. 이렇게 계속 트럼프가 쪼아대니까 이제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각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동맹, 우방, 협력 이런 단어들이 되게 좋죠. 근데 이 단어들보다 앞서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요즘 세상에 누군가를 믿고 따라간다, 뭐 누구를 무조건 믿고 간다 이런 말이 너무 낭만적인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왜냐면 국가만 해도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업도 이익 앞에서는 한없이 냉정하죠. 사람들 사이가 오히려 국가나 기업보다 정이 더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타이밍이나 어떤 알력 같은 것들이 앞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나만의 중심을 잡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와서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면 뭔가 믿을 만한 무언가를 계속 찾아왔잖아요. 그러기보다는 이제 흔들릴 때도 내가 선택, 내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힘, 이게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천년 만년 같은 우방이 떠나도 잡음이 생겨도 적이 갑자기 아군이 돼도 당황하지 않고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내 페이스대로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말한 이 국가들 간의 등 돌리기, 뭐 손잡기, 배신하기, 다시 다른 사람이랑 손잡기 이런 게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등 돌리기 뭐 이런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근데 정작 더 상처를 받는 건 나랑 더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사실 국가들끼리 그래봐야 뭐 물론 우리의 주식 계좌에는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를 받진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도 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새로운 어떤 구조 안에서 그러려니를 못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이 좀 넓게 볼 수 있는 여유를 찾으셨길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는 얼마든지 그런 손바닥 뒤집듯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 우리보다 더 큰 국가, 기업들의 구조도 그러하니까.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독한 나무는 언제나처럼 숲보다 깊은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